SK가 사실은 되게 친중적이고 이제 이런 좀 위험한 행태를 많이 좀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김형이죠.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봐서는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고요. 스파이예요? 예. 이혼을 한 이유가 SK 하이닉스를 중국이 너무나 갖고 싶어요. 작가님. 초안전이라는 큰 개념에서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개념에서 생각해 보면 SK 하이닉스가 너무너무 탐날 거잖아요. 중국 거를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중국인을 후계자로 삼으면 되죠. 스탑 더 스틸 일부러 이제 철자는 이제 EEL을 썼고요. 네. 예. 철자 일부러 쓴 거예요. 일부러 틀린 거예요. 예. 네. 아니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못 알아보시지 않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트럼프 네. 볼 건 아니니까. 네. 수녀가 부정선거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저질렀는지 6화 원칙으로 설명해봐라. 부정선거 주장하는 병자들 공통점이 첫 번째 항목 누가 후에서부터 대답합니다. 이렇게 댓글 나셨더라고. 그래서 이거 보고 네. 그렇구나. 6화 원칙을 설명하면 이해가 쉽겠구나. 그쵸. 훌륭한 악플 다루신 거에 대해서 마라도나님한테 이제 고개 숙여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 6화 원칙에 따라서 결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누가 했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거고요. 두 번째, 언제?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에서. 그리고 아마도 2022년 지선은 경기도만. 그리고 경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 선거만 한 것 같아요. 서울시장 선거 말고 서울구청 선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디서? 9개 선관위 비밀사무소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중앙하고 지역하고 같이 움직인. 네 번째 무엇은 뭐 당연히 선거 결과를 이제 바꾼 거니까 무슨 선거 결과를. 다섯 번째 어떻게? 첫 번째 사전투표에 유령투표지 집어넣기. 이게 핵심이고요. 사전투표 과정에서 유령투표지를 대대적으로 집어넣어서 민주당 이제 표를 부풀린 거고요. 2022년 이제 대선에 아이고 뭐는 윤석열 당선된 거 그거 부정선거냐? 그거 부정선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표를 부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부풀린 게 부족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까스로 이긴 부정선거였고요. 사실 근데 그 정도 근소한 차이면은 재검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24년 올해 총선 같은 경우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팅이 204로 돼 있었고요. 민주당 204. 근데 이제 민주당이 192가 된 거잖아요. 12석을 덜 받은 거잖아요. 네. 204가 되게끔 사전투표에서 유령투표지 집어넣는 사전 세팅을 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204가 못 됐던 이유가 나 때문이지. 이제 민주당 당선되면은 금투세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주식투자 여러분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갖고 국민의힘을 찍어줘야 됩니다라는 캠페인 해갖고 그게 막판에 흔들어서 그래요. 그게 왜 개인 투자자들한테 손해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200석 돼갖고 개헌선까지 사실 넘어가는 거였는데 그걸 내가 막은 거예요. 내가 막은 거야 내가. 진짜로. 아니 그때 당시는 금투세가 왜 개인 투자자들한테 해악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었거든요. 내가 역사를 바꾼 거야 지금 지나 보니까. 그래서 이재명의 얼굴이 썩었었던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 컴백하면 다행인데 컴백 안 하고 진짜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나부터 감옥이라니까. 진짜 장하사님께서 금투세 1등 공신은 박순혁 열사님이십니다. 그래. 민주당 탈당도 도우셨습니다. 그렇다니까. 특히 이제 이 사전투표, 유령투표에 집어넣을 때 이제 간의 사전투표를 중점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전산 프로그램 해킹을 통한 1분표 몰아주기. 네 번째 전자개표기 해킹을 통한 2분표를 1분표로 바꾸기 및 2분표 무효표 만들기. 다섯 번째 이 모든 사항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조작하기 등등의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하나의 증거들만 갖고 보여주면은 이게 큰 그림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큰 그림에서 보면 사전투표에 유령투표지를 엄청나게 집어넣고 그 집어넣기 위해 갖고 반드시 필요한 실물적인 준비가 그 형상기억종이다. 라고 정확한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그걸 인식하게 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제 선거제도는 문제가 많고 이 부분을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부정선거는 국민 주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계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확실히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란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내란이고요. 나라를 통째로 중국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게 내란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가 왜? 친중 매국노 정치인들을 당선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제적으로는 친중 매국노 정치인들을 당선시켜서 중국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에 중국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국내적인 것도 있고 해외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황교안 전总理가 주최하는 부정선거 빼박선거 대토론에서 3시간 9분짜리 방송 올렸는데 그 방송을 보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애국 시민들 쪽에 전체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보수의 품격을 따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확한 전달, 정확하고 확실한 진실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듣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3분만 지나도 지겨우면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지루하면 3시간을 못 봐요. 쇼츠의 시대이기 때문에 1분, 2분, 3분짜리 동영상도 끝까지 안 본 사람들이 천지 삐까리예요. 근데 그 3시간짜리 어떻게 보고 있냐고. 네. 이 매불쇼는 제목 자체가 압도적 재미 매불쇼예요. 재미가 먼저라고요. 조회수가 155만이 나온다고요. 왜 나 그렇게 했습니까? 재밌으니까 일단. 재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 진실도 있고 내용도 있고 이래야 사람들이 듣지. 3분, 5분 넘어가기가 힘든데 거기에다가 한만 훌륭한 얘기 뭐 저기 수준 높은 얘기 진실을 담아봐야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나라가 맞아요. 지금 중국의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품격 따지고 뭐 애매하고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놓고 멕시코 정부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 이들은 성폭 행복이자 마약을 가지고 범죄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사실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얘기해야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려갖고 으쌰으쌰해서 마가도 만들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 신드롬을 막 불러일으킬 당시에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사람들은 트럼프 저 새끼 왜 막말하는 저런 새끼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에헴하다가 나라를 팔아먹는 지름길이라고 이게. 애리조나주 상원 의원들을 오래 해먹은 사람이거든요. 네. 존 맥케인이 이제 그 공화당 쪽에서도 보수의 품격 이런 거 따진 사람도 있었는데 네. 조지 부시나 이런 사람들이 네. 트럼프를 되게 싫어했어요. 되게 막 공격하고 막 그랬어요. 트럼프가 맥케인 보고 딱 한 얘기가 존 맥케인은 전쟁 영웅 취급을 받지만 전쟁 영웅이 아니다. 맥케인이 포로를 붙잡혔기 때문에 전쟁 영웅이라는 것인데 나는 붙잡히지 않은 사람들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매겼다고. 상남자시네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부정선거까지 연기되는 겁니다. 애리조나의 존 맥케인이 빡쳐갖고 애리조나를 민주당으로 넘기기 위해 갖고 부정선거를 하고요. 그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경상기업종이를 대한항공 기편에 미국으로 날라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의 부분을 만져갖고는 코끼리 전체 모습을 그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를 설명하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네. 봐라 이런 부정선거 증거도 있지 않냐. 봐라 이런 부정선거 증거도 있지 않냐. 봐라 이런 부정선거의 증거도 있지 않냐 하면서 제시하는 게 꼬리 하나, 다리 하나, 귀 하나 이런 거거든요. 코끼리 전체, 하나 전체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요게 이제 그 목차를 보시면 이 핵심 인물들이 트럼프 캠프의 핵심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탄핵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인사고 반면에 이 사람들이 또 트럼프 캠프 핵심 인물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이 네. 비상계엄 2월 초가 되면 이제 이 전모가 다 일반 시민들한테도 이제 다 공개가 될 텐데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비상계엄하고 했던 것들이 사전에 트럼프 진영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짜놓고 펼쳐지는 한미 공동 작전이라는 겁니다. 미국 부정선거의 전초전으로 치러진 한국 부정선거라고 도태우 변호사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2020년 4월에 한국 총선이 부정선거를 치렀는데 그게 2020년 미국 대선의 전초전이었다. 실제로 이 내용을 갖고 이 도태우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민경호 전 의원하고 미국에 가서 열심히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는 트럼프가 긴가민가하고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당하고 나서 보니까 이때 얘기했던 게 맞았구나. 미국 대선은 11월에 있죠. 11월 초. 그리고 4년이 흘러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네. 4년 전 일을 다 끄집어 올려갖고 복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 팀들이 한 팀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박주현 변호사 트럼프 말하라고 축하 파티에 초대받아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정용진이 가서 되게 네.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거기에요, 거기 말하라고 축하 파티. 이거 아무나 못 가. 대한민국에서 가는 사람 이 사람 유일해. 왜 가겠냐고. 이걸 레거시 미디어에서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도를 안 하죠. 아니, 다 관여가 됐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라니까 이게. 이 마지막에 이 모든 사항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조작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사실 누가 찍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투표한 사람들만 투표하고 난 다음에 그 출구조사해서 한 거를 갖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는 언론들, 그 다음에 여론조사 기관들 이런 데서 이제 추정을 해서 그거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맞추면 당연히 추측치니까 오차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차가 없으면 정확하게 맞잖아요. 무슨 얘기죠? 선관위에서 세팅해놓은 값을 알려주고 그 알려준 값을 출구조사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발표를 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죠? 발표하는 그 방송사들이 여기 다 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도토리 변호사가 대구 이제 중랑구 값에 공천을 받았다가 취소했는 거잖아요. 예.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한동훈이가 총선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한 거니까. 이게 이 주장하고 다 연결돼 있다고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인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핵심 인사가 조혜주, 그 다음에 시민의 눈, 권순일, 노정희, 노태학입니다. 요렇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선거 부정을 하게 만드는 핵심 인사고요. 이 조혜주 씨가 이제 임명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인데, 사무총장이면은 이제 장관급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은 사실은 이 조혜주 사무총장이 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제 권순일, 노정희, 노태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출근을 잘 안 해요. 실제 일을 하는 거는 조혜주예요. 예. 선거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중립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당연히 해왔었는데, 그런데 이 조혜주라는 사람은 문재인 선거 당시에 특보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선거 캠프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이거 처음부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조혜주를 임명하는 거는 민주주의 파괴다 해서 시위를 그때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혜주한테 문재인이 임명장을 줬다는 거죠. 얘부터 원흉이었다는 겁니다. 얘가 부정선거의 가장 핵심 고리 역할을 한 그 사람이고요. 아까 14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는 얘기가 이제 쭉 있었는데, 6명은 국회 쪽에 이제 주요한 포스트,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원식 의장,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이학은 국회부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 다음 6명을 보시면 조혜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유튜버 김호준 씨 6명입니다. 이 6명이 부정선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핵심이고요. 사형당할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김민웅, 김민석 형이죠. 그 다음에 양경수, 이 사람은 종북 간첩이에요. 핵심적으로 이제 사형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이름을 일부러 알려준 거예요. 탄핵하고 계지를 한번 떨어보라고. 예. 이 명단 일부러 알려준 거예요. 일부러 더 자극하기 위해서요? 일부러 더 자극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그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이제 조혜주부터 이 얘기는 사실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거. 조혜주, 고한석, 거론한, 공안통 출신 황교안, 선관위에 드리워진 북중 그림자에서, 요거 보면은 조혜주 역할이 명백하게 나옵니다. 선관위 내부 직원들조차 모를 일인데 하물며 선관위 밖에서 어찌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외부 세력이 개입했을지도 모르는 정황을 단서 하나를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 단서는 한국형 선거 빅데이터 구축 방안 연구 논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장관급인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조혜주가 선거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할 당시 외부와 공동으로 진행했던 연구라는 겁니다. 그 연구가 뭐냐? 한국형 선거 빅데이터 구축 방안 연구. 2014년 4월 15일에서 9월 20일. 부정선거의 토대가 되고 있는 바로 그 선거고요. 여기 핵심 인물이 조혜주 선관위에 있었던, 이때 당시는 연구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한석, 주식회사 사회 디자인 연구소. 그 다음에 유승찬. 이 사람이 이제 주식회사 스토리닷 대표인데 선거 브로커입니다. 이제 선거 관련해갖고 있으면 컨설팅 해주고 여론조사 해주고. 명태균 같은. 예, 그런 느낌입니다. 민주당 쪽에 그런 느낌이고요. 방송도 자주 나와요. 얘들 얘기 다 관련돼 있었고요. 선거 빅데이터를 구축한 이유가 결국 이게 사전 투표 용지에만 있는 QR코드가 돼서, 그 QR코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을 뽑아내서 사람들이 투표를 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투표를 하죠. 투표를 안 하던 사람은 계속해서 투표를 안 하죠. 10번의 투표 동안 단 한 번도 투표를 한 적이 없다. 그런 데이터를 구축한 거예요. QR코드를 갖고. 그걸 유령 투표자로 활용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유령 투표지를 집어넣어야지 이게 올라가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빅데이터. 너무 필요하죠. 오죽하면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도 쓰겠어요. 사전 투표 용지에만 있는 QR코드 통해서 그걸 하는 거고요. 찍어놓은 데이터들을 쭉 갖고 있으면 그 데이터들을 여론조사 쪽에 줘갖고, 얘가 그 자료를 갖고 민주당 찍었던 사람들한테 전화를 많이 돌리고, 국민의힘 찍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적게 돌리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쭉 발표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0%, 19%, 17%, 15%, 야, 대통령 지지율 이거밖에 안 되는데 빨리 탄핵하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선관위가 권미란 앵커 누구 찍었는지 다 알걸? 이라고 하셨나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거를 알려고 이 작업을 아, 그 얘기네요, 진짜. 그 뭐죠? 비밀 투표가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누구 투표했다는, 이 본투표 말고 사전투표만 QR이 있으니까.
왜 그렇게 선관위가 거만했는지를 진짜 알겠네요. 그런데 공동 연구자 중 한 사람이 고한석인데, 고한석이라는 사람은 1992년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간첩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자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조혜주는 2000년대 초 선관위 선거 과장으로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최초로 도입한 인물입니다. 실무자. 처음부터 이제 전자개표. 실무이자 핵심인데요? 그런데 이자가 공동연구도 선거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왜 하필이면 간첩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고한석 깡깨 연구를 진행했느냐는 의문이 당연히 들 것. 중부지역당 간첩 사건은 제가 공안검사로 재직 시 수사했던 사건이라서 잘한다. 이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 간첩 사건으로 분류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다. 공동연구자 고한석은 체포될 당시에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생으로 중부지역당 산하편집국 제작 담당이었다. 이 일로 인해 고한석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는데, 영등포 교도소를 출소하면서 자신의 학문에 같이 구속됐던 동료의 비밀 문건이 담긴 캡슐을 외부로 빼돌리다가 교도관에게 적발되게 됐던 그야말로 선수였다는 겁니다. 간첩 중에 상간첩이 있다는 거고요. 이후 SK 차이나 IT 인터넷 사업개발 팀장으로 베이징에서 4년 동안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중국하고 당연하게 이제 정보 많이 오가고, 중국이 QR코드를 통해서 개인 정보들을 막 수집해서 이제 국민들을 감찰하고 하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 선진 문물을 고한석이가 많이 배웠을 거고요, 당연히. SK가 사실은 되게 친중적이고 이제 이런 좀 위험한 행태를 많이 좀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김형이죠.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봐서는 중국 간첩이 가능성이 많고요. 스파이예요? 예. 이혼을 한 이유가 SK 하이닉스를 중국이 너무나 갖고 싶어요. 작가님. 초안전이라는 큰 개념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개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반도체가 너무너무 필요하잖아요, 중국이. SK 하이닉스가 너무너무 탐날 거잖아요. 지금 HBM에서도 선두니까. 중국 거를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중국인을 후계자로 삼으면 되죠. 채태현 후계자로. 김희영하고 사이에 난 자녀한테 SK 하이닉스를 넘겨주고 걔를 중국 쪽에서 포섭하면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혼이 필요하죠. 그래서 노소영하고 이혼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소영 관장하고 이혼하려고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대표적으로 중국은 공산당에 전통이 있는데 자녀가 둘, 셋 뭐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한 명만 공산당에서 정치를 하고요. 그 나머지 애들 뭐 할까요? 기업을 한단 말입니다. 형님은 공산당이고 동생이 기업을 해. 그럼 형님이 기업 밀어주고 동생이 정치자금 형님한테 주고 상납하고 이런 관계잖아요. 네. 와. 이혼 막자 범국가적으로. 이혼을 막을 게 아니고 노소영한테 SK를 이제로 왕창 때려갖고 재산분을 왕창 때려갖고 노소영 쪽으로 넘겨버려야 돼. 완전 소름이네요. 개연성 너무 높습니다. 천재의심 대박. 안 그러면 자기 재산 엄청나게 날리는데 그런 리스크를 이제 감수해가면서 이혼하고 새 장가 들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김희영하고 살림 차린다고 해서 노소영 관장하고는 뭐 1년에 얼굴 몇 번 안 본다고 해서 노소영 관장이 뭘 하겠냐고. 그쵸. 안 키워준다 그랬어요. 데려오라고. 이거 전국의 조강지처 분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갖고 데모 열심히 해가지고. 갑자기 지금 뒷골이. SK 하이닉스 채태원이 못 갖고 가게 노소영 관장한테 가게. 진짜. 데모 해줍니다 진짜. 작가님 진짜요. 4년 동안 일을 하고 귀국 후에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맡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노하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얘기하고 했겠죠. 그때 당시 민주연구원 원장이 김민석이었고요. 김민석도 고한석과 같은 하버드 케네디 출신으로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율을 31.3% 소수점 한 자리까지 맞춘 바로 그 김민석입니다. 처음부터 다 관련되어 있던 자고요. 그래서 여기 김민석 이름이 자랑스럽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 김민석이 2020년 총선 때 민주연구장 자리를 양정철한테 물려주고 양정철이 그 총선을 진두지휘했거든요. 그래서 양정철이 여기에 이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양정철, 김민석, 조혜주 그리고 고한석 이 4명이 총책임자였던 거고요. 민주연구원 원장 자리를 양정철에게 물려주고 양정철은 2020년 4월 15일 총선 전략을 세워 선거를 진두지휘해서 대승을 했는데 대승이 발표된 그날 입술을 팍 떨었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취를 완전히 감춰버렸죠. 180석 처음 먹은 거예요, 민주당이. 엄청난 대승을 진두지휘했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한 자리 달라 그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 종적을 감췄다니까, 양정철이가. 2020년 이후에 어디로 사라졌는지 얼굴 알 수가 없어. 안 나타나. 이게 부정선거하고 관련있었다는 거죠.
제가 파악한 거는 미국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어 양정철은 또한 총선을 수개월 앞둔 시점에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배운 게 그런 거겠죠, 당연히. 4.15 총선 당시 조혜주가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있었던 동안에 선거 무효 소송이 126건 제기됐고 사전투표 관련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시비는 조혜주, 고한석, 양정철, 김민석과 어떤 식으로든 연계가 되어 있고, 이 4명이 핵심 실무 역할을 했었던 그런 거고요. 조혜주와 선거 빅데이터 공동연구를 진행한 고한석은 중부지역당 사건에서 대중 선전 선동을 담당하는 엘리트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여론조사하고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했던 이유 중 하나도 국정원이 이러한 대북 대중 커넥션을 한목에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되자마자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버렸고 좀 있다가 아예 수사를 못하게 수사권 자체를 경찰에 넘겨버렸죠. 마약을 한국에서 이제 막 자기들이 마약 사업해갖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그러면 마약 관련돼서 나를 잡아갈까 싶어서 걱정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약 수사권을 검찰에서 빼갖고 경찰 넘기고 부정선거 관련해갖고 들키면 어떡하지? 하면은 수사하는 기능을 빼갖고 경찰도 넘기고 경찰은 중국 공안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중국 공안이 와서 경찰을 접속해 하고 다 연결됐어요, 여러분. 한정춘리는 4월 10일 총선 사전투표는 조작됐다. 이러한 조작은 선거 실무에 정통하고 이를 전산과 빅데이터를 연계시켜 짜맞추고 극비리의 표를 바꾸고 보탤 외부 인력이 개입될 것으로 확신한다. 비단 선관위에만 그 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요 비단 선관위에만 그 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요. 비밀 선거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지만 집권 여당 내부에도 또 우리 정부 안에도 제5열이 암약하고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준석, 한동훈. 근데 그분 너무 티나요. 되게 부들부들 하시잖아요. 그분. 하태경, 김재섭 이런 사람들이 다 오열, 다 오열이고요. 이제 주로 김종인하고 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정선거 쪽은 김종인하고 친밀한 사람들, 커넥션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여기에 제5열에 이제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뿌리 깊고 광범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처단해갖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처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거죠. 했다는 거죠. 12월 3일 날 윤 대통령은 민주당을 종북좌파로 지칭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종북좌파의 폭거를 밝히겠다. 종북좌파를 잡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동원해야 하니 당은 합심해서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그라운드에 지식이 없으면 이게 습득이 안 된다니까요.